오늘은 돈이 된다 주식 투자 책의 저자이신 김지훈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동학개미니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신규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돈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눈높이를 개인 투자자들, 초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일단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이 있다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게임주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보다 좀 덜하지만 신작이 나올 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게임주는 상당 부분 주가를 상승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경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항상 여전히 신작 게임의 출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 게임주의 특징은 이제 게임을 실제 결제할 수 있는 실제 게임의 주 고객층, 연령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W게임즈라는 회사를 좋아하는데요.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린저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리니지 게임을 즐기는 아저씨들에서 린저씨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린저씨처럼 연령층, 그러니까 실제 게임에 돈을 지불하는 현질이라고 하는데, 이 현질에 제한이 없는 린저씨, 고령층 아저씨라고 하는 4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 실제 게임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W게임즈라는 회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W게임즈는 이제 오프라인 카지노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영업이 이미 폐쇄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실제 카지노 오프라인 사업이 굉장히 비즈니스가 줄어들면서 반대로 온라인 이 카지노 게임은 상당 부분 올해 최악의 코로나 상황을 겪은 1분기에도 북미 쪽에서 달러 대비 결제액이 약 20% 넘게 증가하는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게임즈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더블다운 카지노와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더블다운 카지노의 매출이 약 60%,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약 40% 정도 되는데요. 실제 더블다운 카지노가 신규 달러 결제액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실제 게임 순위에서도 5월달에 더블다운 카지노가 한 5월달에 56위,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약 20위로 실제 게임 순위가 매출과 이어지면서 꾸준히 게임 순위가 올라가는 걸 보여줌으로써 실제 W게임즈가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게임 회사들을 평가할 때는 이제 기존의 게임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뭐 큰 어떤 기대감은 없는데, 네. 보통 신작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네. 이게 뭔가 터지면 대박 나는 거다 이런 네.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신작 게임이 나오는 게임 회사들의 시장에서의 실제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게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파니닷컴이라는 게임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최근 주간 단위로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월간 단위로 신작 게임 위주로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볼루션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개볼루션 같은 건 최근 3개월 같은 순위가 나와서 그런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게임 순위를 알아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임 관련 IR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게임 회사들 보면 동시 접속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네.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네,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보통 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제 어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실제 현재 동시 접속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미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알려주나요? 동시 접속자 수는 알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바로바로 그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업계에서 그거를 통계치를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에서라든지, 그러니까 일간 단위, 주간 단위로 알기는 어렵고요. 월간 단위는 통계치를 내서 그거를 사이트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수 가지고도 우리가 어플로는 다운로드 수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플레이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 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제 이 게임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가 같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것을 유망하게 보는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넷플릭스 최근에 좀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그게 뒤늦게 지금 일본에서 흥행이 터져서 지금 참고로 이제 본방 시청률이 약 22%까지 나오는 등 판권의 실제 판권 판매로 이어져서 일본의 한류가 어찌됐건 간에 한류의 콘텐츠 파워가 굳건하다는 걸 실제 최근 기사로 이게 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의 가장 큰 수혜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콘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업체고요. 실제 넷플릭스에 만드는 그 아시아적 콘텐츠 중에 한국 드라마가 이미 뭐 탑 10 중에 뭐 6개 이상,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콘텐츠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드라마 50편, 그 전체 드라마의 캐파에서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히트율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투자 대비 얻는 효과, 그러니까 가성비가 최고의 콘텐츠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넷플릭스의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가 실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5%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뭐 사실 주식을 좀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 정보들을 좀 빠르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네이버에서 뭔가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찾고 분석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한번 네이버 금융으로 쉽게 한번 기업을 추려볼 수 있는 그걸 간단한 탭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누구나 쉽게 이제 네이버 금융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금융에 접속하셔가지고 국내 증시라는 탭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국내 증시에 보면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고 나는 그날에 상승한 종목들에서만 내가 기준치를 잡아서 종목을 뽑아보겠다. 그러면 상승 탭에서 하실 수 있고요. 보합 탭, 하락 탭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탭에서 종목을 추리는 걸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승 종목으로 누르면 이제 개별 산업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거래대금, PER, PBR, ROE, ROA, 매출액, 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영업이익 증가율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이 가장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 체크를 총 7개까지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다 빼시고요. 종목을 다 빼시고 실제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그다음에 퍼, ROE, 영업이익, 영업이익 증가율, 뭐 당기순이 이 정도 체크하시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종목이 밑에 하단에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시면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물론 뭐 이렇게 과도하게 100% 넘게 되는 거는 일시적인 어떤 비용 효과라든지 이게 그 평균치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플러스 나오는 회사들과로 일단 추려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W게임즈라는 회사를 한번 볼게요. 네, W게임즈를 이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퍼와 ROE로 종목을 추렸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종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뭐 회계사 수준으로 재무제표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도 계속 그 실적 컨센서스가 그 추정이 돼서 상향치가 되거나 잘 실적을 보시면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적 추정치가 그대로 컨센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도 종목을 고르는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게 이 파이낸셜 서머리에 가시면 연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이 W게임즈라는 회사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꾸준히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게임즈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로 실제
실제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회사면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OE도 지금 약 15% 이상 나오는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주가가 싼지 비싼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퍼 지표상으로도 현재로서는 이건 19년치 작년치인데 지금 약 10배 미만으로 굉장히 저평가됐대. 2020년 기준으로는 약 11배 정도 수준이니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업종 대비로서는 W게임즈가 상대적인 가치평가 비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는 좀 주가가 지금 3개월 안에 좀 약 1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렇게 네이버 금융지표상의 업종지표로 비교해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국내 증시에서 상승 종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총 7개까지 지표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 클릭하시고 이 업종 지표에 다른 것보다 중요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이니까요.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숫자로 찍히느냐니까 그게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퍼 ROE 이런 지표들이 가장 핵심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1순위를 꼽으라면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느냐, 실적이 성장하고 있느냐 그 지표로만 여기 네이버에서 추리셔도 상당 부분 종목이 압축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높을수록 숫자가 좋은 건가요? 그렇죠. 성장률이? 네, 맞습니다. 증가율이 클수록 좋은 거고요.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과도하게 뭐 갑자기 매출액이 300% 증가했다거나 영업이익이 300% 증가했다는 거는 그거는 평균치 값이 아니라 일회성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평균치 값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기준으로는 약 20% 정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면 상당히 성장률이 좋다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과거의 5년치, 최소 5년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5년치 데이터의 평균 증가율 대비 현재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성장폭이 만약에 과거 5년치 평균 증가율보다 크다면 이 회사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버의 네. 증권 정보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네.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 전망도 실생활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기업 전망을 실생활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은 역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음료와 찍고 바르는 화장품입니다. 네. 네. 먹고 마시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잖아요. 뭐 마트가 될 수도 있고,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워낙 좋아해서, 실제로 가서 제가 자주 가는 저희 동네 편의점 가서도 실제,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고 있는지 점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불닭볶음면의 매대의 위치가 가장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눈에 가장 보이는 위치가 가장 좋은 판매 조건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갖다 놓는다는 의미인데 그걸 보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잘 눈에 보이는 매대에 있는 위치가 구석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실제 실생활에서 이거는 어떤 분석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성분들 많이 가시는 올리브영, 룹스라든지 그런 H&B 스토어 가시면 화장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직접 점원과 대화하면서 실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실제 내가 눈으로 봐서 재고량을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실생활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굳이 기업 중에 말씀드리면 오리온 같은 회사는 친절하게 월별 실적을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월별 실적을 발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오리온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도 실적을 저희가 좀 상세하게 실생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표만 보지 말고 나가서 그 투자하고 싶어 하는 알고 싶은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서 맞습니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현장을 나가서 직접 판매처를 다니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좀 부담되시면 실제 굉장히 IR 담당자가 요새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도 그렇게 그 IR 담당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식 담당자한테
실제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그 정도 내가 뭐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그 정도 손품을 파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어본다는 건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나요? 실적에 대한 실제 지금 뭐 예를 들어 오리온의 신제품이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판매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제품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판매에 대해서 어떤 뭐 리스크나 제한 요소는 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미리 앞으로 발표하게 될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거는 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증권법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에 저촉되지 않는 현재 어떤 상황인 것인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추세나 방향성이 틀어지진 않았는지, 실제 판매 전략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유통 채널을 뭐 신규로 추가되는 거 있는지, 그거는 뭐 실제 업계에 계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질문하시는 내용의 수준이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질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제 분기마다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간담회라고 해서, 실제 환경 컨센서스라고 들어가시면 환경 컨센서스에 무료로 간담회에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참조하셔서 직접 IR 담당자한테 여쭤보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그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일단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개인보다 자금이 상당히 크겠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은 기본 100억 단위가 넘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외국인이 그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 본질 가치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이미 회사에 대한 실적과 그 회사에 대한 업황, 그리고 그 회사에 어떤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그 방향성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왔다는 거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파는 사람보다 사준 사람이 많이 가는 게 올라가는 게 그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의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는 추세와 방향성을 보고 뭐 판단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또한 또 쉽게 보시려면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을 치시면, 가장 좋은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쓰시는 HTS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간단하게 수급 현황을 보시겠다. 그러면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보시면 이 W게임즈는 이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하다고, 이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하루 이틀 사고 하루 이틀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주식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기는 어떤 수학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이 빨간색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또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은 기관이 더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더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 기관이 사면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 종목의 주요 수급 주체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계속 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 파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거는 기관이 반대로 또 역시 기관이 수급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이제 자금의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사고 있는지, 가장 좋은 거는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 아니면 반대로 동시에 팔고 있는 종목은 앞으로 수급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이 네이버에 나오는 금융 섹터에 있는 증권 정보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다. 있습니다. 쉽게. 네. 그러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분석, 자료 조사를 해볼 수 있다. 기본적인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업종을 들어가시고 종목을 들어가시는 순서대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까 그 7가지 지표로 실제 그 객관적인 지표, 실적 지표라든지 가치 투자 재무 지표가 괜찮은지 그걸 먼저 거르시는 거죠. 네. 먼저 네. 채로 거르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